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문제를 풀이해 볼까 해요. 지금까지 약 2달간 한국사 문제 100문제를 풀어봤었고요. 5개년도 수능 문제를 확인했었는데 이대로 마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풀이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착각도 해보고요. 물론 저는 학원 강사 경험도 있고 과외를 해본 경험도 있고 제가 수능을 쳐본 경험도 있는데요. 물론 잘 가르쳐 준다 해서 내가 가르쳐 준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 맞추지 못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대부분 수능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은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쉽게 낼 거면 사실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낼 거면 수능에서 빼고 그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걸 이제 성적을 등급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PF로 해서 몇 점 이상이면 무조건 통과, 몇 점 이하면 페일해서 수능 성적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사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와 3번 문제를 가져왔어요.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선 주로 이제 시대 순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데 어, 제가 수능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의 순서는 거의 다 시대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짝수형, 홀수형의 문제로 이제 한 번씩 꼬여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 순서가 배열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고대나 이제 고려나 삼국시대, 고려, 조선 전기 부분이 되게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되게 적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1,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그러면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했을 때 약 5천년의 역사라고 본다는 거죠. 그 중에 거의 약 4천년의 역사가 1번, 3번이 두 문제에 끝이 나요. 근데 이 반만년이라는 역사는 사실 고조선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나라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반만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 시기에 두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가시대에 대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가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목도끼가 나오죠. 뗀석기가 나옵니다. 뗀석기라는 표현을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구석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석기 시대에 어울리는 것을 찾아보면 5번이 되겠죠. 율령반포를 한다는 건 국가가 있다는 거고요. 철제농기구는 철기시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시대,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던 거는 이제 상업 경제가 발전하는 시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럼 3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계로왕이 부귀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우리와 가는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계로왕은 백제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가가 어느 나라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를 쭉쭉쭉 읽어보면 이웃과의 우호를 깨버리고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다. 이에 우리의 선조께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쎄를 죽였다. 고국 원왕을 죽였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가의연, 장수왕이라고. 이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가국가는 고구려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이제 고구려는 우리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삼국시대 이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막아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나라와 당나라, 중국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개화기 때 일본에 보낸 파견됐던 집단이고요. 도병마사는 고려 때 나올 거고요. 전국을 팔도로 나눈 거는 이제 조선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한 건 신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문제인데요. 고려시대 문제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2번 문제인데요.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 책은 가의 이승유가 쓴 역사서인데요. 이승유가 쓴 책은 제왕옹기라는 책이고요. 제왕옹기는 고려 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에게 어울리는 것은 국자감 설립하였다가 되겠죠. 2번부터 보면요. 북학로는 이제 조선 후기 영종조 때 많이 나오게 되고 유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개화기 시점에 고종 때고요. 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인 것 같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일제강점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려에 근접한 것은 1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을 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조선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로 한글로 된 말을 의미할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4번 뭐 조선어 혹은 5번에 나오는 한국 독립 같은 경우에는 고려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4번 문제 보면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인데요. 뭐 한국사 수업 시간에 고려의 무신이라는 점, 무신 정권기가 되고요. 무신 정권기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수도를 이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몽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고 오다 보니까 강을 잘 못 건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민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골품제 같은 경우는 신라 있었고요. 한인애국단은 이제 일제강점기 있었고, 백두산 정계비 같은 거는 조선시대에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고요. 남한 대토벌 작전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나오게 되겠죠. 아니죠. 남한 대토벌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시대에 넘어가기 직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 조선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핵심 단어들을 떠올리고 그 단어가 어떤 시대에 연관이 되는지만 끼워 맞춘다면 사실 매력적 오답이 잘 없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4번까지 문제는 전혀 문제없이 풀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6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비각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권원능 신도비가 있다. 권원능은 조선을 건국한 누구의 능으로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성계고요. 이성계의 일을 대해서 알아보면 4번이 되겠죠.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다.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우게 되는데요.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건 신라 때 이야기고요. 별무반이 나왔던 것은 고려 때 이야기고요. 대동법은 이제 조선의 이야기지만 조선에서 이제 광해군 때 이야기가 되고요. 통리기무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되어가는 개화기 때 나오는 고종 때 나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을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것은 영조에 이어 즉위한 이왕인데요. 영조 다음에 왕은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를 세워봐도 영조 다음엔 정조가 됩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가 되죠.
그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게 되고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1번 규장각 정답이죠. 호상국을 통일했다. 이거 왕건이고요. 당백전을 발행하였다는 건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만들었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는 거 이제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쌍성 총관부를 회복하였다는 건 이제 고려 공민왕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개가 조선 전기 내용 혹은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기 직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종조기까지 봤을 때의 문제가 6개 정도가 되고 이 여기의 문제들 거의 다 키워드를 맞춰서 매력적 오답이 잘 없는 상태에서 그 키워드에 맞는 문제만 선택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까지의 문제는 사실 틀릴 게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현대사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앞에서는 6개였다면 근현대사 시기의 문제는 14개가 됩니다. 14개가 되고 이 문제들도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 1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확인했는데 14번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문제가 많이 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밑줄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 지도는 1872년 제작된 경상도 산천현 지도 일부이다. 뭐 어떻게 쭉쭉쭉 하고요. 이제 셋째 줄에 그런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관하 부근에 건립된 척하비이다. 척하비는 미국의 군대가 강호도를 침입한 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신미양요가 되겠죠. 미국이 쳐들어온 건 신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 병인양요거든요. 그러면 이 신미양요의 원인은 뭐였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됩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같은 경우는 병인 박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답은 3번 신미양요니까 제너럴 셔먼호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정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조선 시기 있었던 일이고 그 너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한성에 밀린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성에서 밀린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 군인들이 변란을 일으켰다라고 이건 이모곤란이 되고 이모곤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뀐 것은 이제 민비가 물러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고요. 또 이걸 해결해준 청나라가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전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륙에서도 청나라 상인들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최애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 상인들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11번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왕은 종묘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였다. 중요하고요. 지문 홍범 14조 이야기하는데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나는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이용하여 몰래 건축문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갇혔다. 아간 파천 이야기죠. 이때 갑오개혁과 아간 파천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거죠. 아간 파천의 직접적인 원인이 을미사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미사변이 갑오개혁 이후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연도를 셀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순서잖아요. 그럼 갑 다음에 을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건 아간파천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삼별초는 고려 때 정묘라는 이전 시기에 나오게 되고 이제 매력적 오답이 저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할 때가 우리나라가 개화기인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거문도를 점령했을 땐 이보다 훨씬 이전 시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고문정치의 서막을 열고 재정정치를 감시하더니 이후에 그럼 제2차 한일협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을사조약이 되거든요.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을사조약은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고요. 제1대 통감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보기를 보면 베트남 파병은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때일 거고요. 강동 육주는 고려가 거란의 진입을 받았을 때, 최국 대우를 처음 규정한 건 미국과의 이제 조약이고요. 북벌론이 대두했던 건 아무래도 두 차례의 호란 이후에 이제 효종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베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에 지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대한매일신보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찾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어서 이제 역으로 문제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5개년치 문제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이 10번 문제를 보면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홍보지의 사파이다. 일제는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거든요. 그럼 1910년대 이야기가 됩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옳은 것은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죠.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를 뺏고 회사령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기업 활동을 방해했던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우리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조선 학생 청년 대중이여 걸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문단을 보면 그들이 경찰을 총동원하여 광주 조선 학생 동지들에게 쇠고랑을 걸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 이 자료는 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울에 유표된 경문으로 일제에 맞서 걸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을 통해서 광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거든요. 이게 3.1 운동이 우리나라 최대의 이제 항일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관회랑 주로 엮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관회에서 한 일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조사단을 파견한 일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왔었고, 신간회가 어떻게 엮인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회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이번에 순종의 장례 일을 기회에 일어났다는 건 이제 60만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력적 오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3.1 운동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인데요.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한인들이 이주한 곳입니다인데요.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궁 정부를 수립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 지역이 바로 연해주가 되거든요. 그럼 연해주에서 있었던 일 중에 옳은 것은인데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건업회가 조직된 곳이 연해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요.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게 여기 근처거든요. 청산리 대첩이 일어났던 것도 여기 근처예요. 그래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이주가 되잖아요.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청산리 대첩이 4번에 나오는데, 청산리 대첩은 정확하게는 이 지역은 아니에요. 연해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중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윤봉길에서의 홍콩 공원은 이제 중국 본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해요. 미주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중국 상하이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제 연해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 내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간도라는 지역,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이죠.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연애조에서는 어쨌든 권업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13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인데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임시정부는 영국군의 요구에 응해서 2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독립군은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대한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한국 광복군이 되고요.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한 독립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것이 이제 대한의군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수능 문제를 지난 5개년을 보면서 나왔던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면요. 이 사진은 일제가 탑골공원의 문을 뜯어내는 장면이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사진과 같이 금속 소재로 제작된 문과 현판, 울타리 등을 가져가 군수물자로 활용했다. 이때 이제 1930년대 민족말살 정책을 펼친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있을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 일본이 창씨개명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란 개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한국식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됐던 게 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시기입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인데요. 어제 21일 김규식은 출발에 앞서 이번 북행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5번에 보면 미소 양군에 조속한 철수에 관해서 우선 양군 당국이 철수 조건 및 기일 등을 협조하여 공포하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광복해서 제형국회가 만들어지기 전, 이제 미소공동회가 열리면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던 그 아픈 역사를 가진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제가 이 시기에 꼭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고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광복을 하고 나서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정이 하나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이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꼭 나오는데, 올해 수능에도 사실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4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3문제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번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행동하는 국민 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4.13 호원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의 죽음이었습니다. 호원조치를 했다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호원조치에 따라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3당 합당이 나오고 여소야대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노태우 정권이군. 노태우 정권 때
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죠. 노태우 정권 때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와랑도 외교 맺었고 뭐 중국과도 외교를 맺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이때 이제 북한과 맺었던 게 남북 기본 합의서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제1차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널과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꼬아서 그게 답이 되게끔 해서 나왔던 건데 어쨌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외우고 있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에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넷째 줄에 보면 IMF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 노력 이 1번을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IMF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우리나라 상황이 그때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암태도 소작쟁이, 화폐정리사업,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다음 경제개발 5개년은 저는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는 걸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수능 문제를 보면 이제 전에 했던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수능의 트렌드에서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다음에 누군가가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